자,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강의한 7페이지, 7쪽에 붕괴한 내용을 한번 펴보세요. 강의 교환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를 수정하느냐 하면은 4월 14일 날짜, 4월 14일 날짜 타 시설의 CPA를 알선해주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걸 2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좀 고쳐주세요. 2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20만 원이 아니고 차변에 현금 2천만 원, 대변에는 서비스 수익, 계정 과목은 그대로입니다. 서비스 수익 2천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7페이지 붕괴장, 7페이지 붕괴한 내용에 그 4월 14일자 타 시설의 CPA를 알선해 주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러는데 2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마지막 그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끝까지 제가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풀어볼 일도 없고 같이 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기 순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기 순이익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전번 시간에 결산 정리 사항까지 붕괴는 다 했거든요. 붕괴를 다 했는데, 총계정 원장에 나올 계정 과목이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비용 계정이 보험료, 급여, 소모품비, 잡급, 감가상각비,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나와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맞네요. 6개가 나온다. 이게 계정 과목이 6개가 나와요. 그 다음 수익 계정 과목은 서비스 수익하고 이자 수익 2개뿐이에요. 그 다음 자산 계정은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 미수수익 건물, 건물감가상각 무계획 비품. 사실은 요 건물감가상각 무계획 요거는 그 자산 계정은 아닙니다. 건물에서 차감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나왔다. 일단 부채 계정은 몇 개냐? 부채 계정은 한 개밖에 없어요. 부채 계정은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 다음 자본금 계정도 하나. 총 계정 원장의 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 계정 과목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 8, 16, 총 20개의 계정 과목. 감가상각 무게까지 하면 21개의 계정 과목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우리가 이때까지 그 붕괴한 내용에서 계정 과목을 뽑아냈냐면 이 계정 과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빠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 사용한 계정 과목부터 이렇게 만들어내 놓고 그 다음 이제 순서가 항상 뭐부터 처리를 한다. 비용 계정부터 먼저 마감한다 그랬잖아요. 물론은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을 하기 전에 12월 31일 붕괴하기 전까지 시산표가 뭐냐면은 수정 전 시산표거든요. 그거까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 해보려고 하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 결국 그 수정 후 잔액 시산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비용 수익은 손익계산서고 자산, 부채, 자본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나면은
수정 전 시산표와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수정 후 시산표도 한번 작성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게요. 자, 개정 과목을 이제 파악했고, 나중에 총개정 원장을 다 만들었을 때 이 개정 과목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개정 과목들이 안 나오면, 빠졌으면, 누락됐으면 잘못된 거죠.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개정 과목을 별도로 각 개정 과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12월 31일 손익개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손익개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비용수익개정을 갖다가 손익개정이 비용수익개정이잖아요. 비용수익개정은 집합손익개정에 대체시켜가지고 손익개정을 마감한다. 손익개정은, 즉 비용수익개정은 집합손익개정에 대체해서 마감을 한다. 대체니까 더 실제로 순정가는 없습니다. 비용 하나 발생시키고 비용 하나 죽이고 본전이잖아요. 수익 하나 발생시키고 수익 하나 죽이고. 자, 이거 보세요. 비용 계정은 이렇게 전부 다 요까지가 비용이잖아요. 잡급까지가 이것도 임금이거든요. 요까지가 전부 비용인데 비용 계정은 집합 손익 계정이 전부 어디 옵니까? 차변에 오네요. 차변에. 비용 계정은 집합 손익 계정이 전부 차변에 온다. 그다음 수익 계정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요 서비스 수익하고 이자 수익하고 두 개거든요. 집합 손익 계정 대변에 대체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 수익 계정이 자동적으로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마감이 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고, 집합 손익 고정은 이렇게 되고, 자,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붕괴장을 먼저 내세요. 붕괴장, 즉 붕괴한 내용을 먼저 내 가지고 전부 쭉 차례대로 한번 옮겨 볼 테니. 1월 1일 날 붕괴된 게 차변의 건물 보통예금 자본금이에요. 그럼 1월 1일에는 건물 보통예금 자본금 개정 과목이 3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띄우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무슨 계정부터 먼저 전기를 했느냐, 보험료 계정부터 먼저 전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보험료 계정이 2월 2일에 있어요. 건물을 비용수익 계정부터 먼저 정기하는 겁니다. 정기. 어디에서? 붕괴에서 총계정 원짝으로 옮기는 게 정기잖아요. 자, 2월 2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금액은 20만 원 요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붕괴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어디에 있노? 보험료가 어디에 있노? 차변에 있거든요.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있는 보험료하고 대변에는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료 계정의 어느 변에 가야 된다? 차변에 가야 된다.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면 2월 2일 쓰고, 금액은 누구 금액? 자기 금액이다. 20만 원. 보험료 자기 금액 쓰고, 계정은 상대편에, 대변에 있는 현금을 가져온다. 요게 바로 이제 정기입니다. 정기. 요게 대체붕괴한 거고.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정기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붕괴된 상태에서 그 계정 과목의 변은 누구 변? 그 계정 과목이 붕괴된 상태에서 있는 변, 자기 변. 차변에 있으면은 차변이었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이었고. 그 다음에 금액은 누구 금액? 절대로 상대편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자기 금액만 넣는다. 상대편 금액이 둘 이상 나올 때가 있거든요. 상대편에 둘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자기 금액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뭐라고 넣나? 상대편 계정 과목을 넣는다. 요게 바로 정기법칙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변은 자기 변, 금액도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편 계정,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차변에 있어. 차변에 있으면 요 차변 자리 가, 차변으로 옮겨요. 금액 20만 원 직급 가와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가져와. 그 말이거든요. 붕괴된, 그 다음, 자, 또 한 번 더, 그럼 변은 자기 변, 요거 한번 더 봅시다. 자, 요 보험료 계정이 마감되기 위해서는 12월 31일 날 또 왜 되느냐.
차변의 집합 손익 계정, 차변의 비용은 전부 대체시켰으니까 요 변이 어느 변이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 요 온다. 이거 대변에 온다. 금액 누구 금액, 지금액 온다. 20만 원 온다. 그럼 계정 과목은 뭐고 요거의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 집합 손익이다. 집합 손익은 이렇게 전기되는 겁니다. 전기되는 거는 분개만 되면은 전기되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요로 그랬죠. 자, 변은 누구 변 켰어요? 자기 변. 금액은 누구 금액? 자기 금액. 계정은 뭐로 적을까? 상대편 계정 과목을 가져와서 적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계정도 요것만 보면 알잖아요. 보험료가 20만 원 발생했는데 뭐로 줬노? 현금으로 줬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얼마든지 계정을 보고도 거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한다. 됐죠? 이렇게 전기가 됐고 12월 31일 날 가서 이 보험료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분개를 한다. 그럼 이래 되면 이제 보험료 계정이 차변이 20만 원, 대변이 20만 원, 뭐 차기월 이래 될 게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요 보험료는 집합 손익 계정은 여기 또 차변이 있잖아. 차변이 있으니까 요거는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 자기 금액 역곡 상대편 계정 과목 보험료 갖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쫙 집합합니다. 반대로 또 대변에는 뭐가 집합이 쫙, 이 대변이 집합 손익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쫙 집합을 해요. 요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는 12월 31일 날 분개행기고, 요거는 2월 2일 날 일어난 분개거든요. 이 2월 2일 분개는 7페이지에 우리가 전번에 분개를 다 했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전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급여 계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급여는 9월 29일에 7페이지 교환을 보세요. 사무원 인건비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이랬잖아요. 차변에 급여, 대변에 보통예금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럼 급여가 어느 변에 있노? 차변에 있잖아. 그럼 차변에 이어 온다. 차변에 이어 온다. 금액은 얼마 드노? 200만 원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 드노? 보통예금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변은 분개된 상태에서 변은 어느 변? 자기 변. 그 다음에 금액은 누구 금액? 자기 금액. 계정은 계정 항목은 어떻게 기반으로? 상대편에 있는 계정 항목을 가져오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집합 손익계정, 이게 이제 왜 왔노? 이건 또 위에 한번 볼까요? 급여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급여가, 요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 손익계정에 대체를 했다. 전부 비용은 전부 집합 손익이 차변으로 오도록 만든다.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급여. 이때 이 집합 손익 계정은 무슨 계정이야? 비용 계정입니다. 누구하고 짝지었노? 급여라는 비용 계정하고 짝지었거든요. 그럴 때는 요때는 손이야, 손. 손이니까 뭐가 되나? 비용의 발생, 비용이 대변해가지고 이거는 왜 되나? 비용의 소멸.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가 원래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 오니까 소멸. 비용의 소멸, 요것도 손이에요. 비용의 발생. 본전이잖아. 실제로 더 비용 발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래 대체 분개가 일어나면은 가능한 것은 정감은 없다. 본전이다. 하나 죽이고, 하나 살리고. 보험료 죽이고, 집합 손익 살리고. 급여 죽이고, 비용이 대변에 가면 소멸되잖아요. 감소잖아요. 급여 죽이고, 차변이 집합 손익 살리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이 계정 과목을, 보험료 계정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종이에 몇 장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험료 T자 계정 이래가지고, A4 용지에 뭐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여면은 5개씩 해도 10개는 넘게 들어가니까, 자, T자로 이렇게 꺾고, 보험료 AC란 말은 어카운트 계정이라는 말입니다. 계정을 줄여서 AC라고 해요. 보험료 계정에 총계정 원장, 이 지금 총계정 원장이거든요. 그걸 약식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보험료 계정 차변의 현금, 요거는 나중에 12월 말에 가서는 이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중 영업 거래를 하니까 급여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11월 8일 날 일어났어요. 11월 8일 날 7페이지 보면은 소모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럼 차변의 소모품 비, 대변의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해도 되는데, 이게 뭐 미지급 비용으로 전부 통일을 합시다. 미지급 비용. 그렇게 붕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소모품은 또 역시 어디에 있노? 차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있으니까 이 소모품 비에 관련된 거는 자기가 붕괴된 상태에서 차변에 있으니 어디 가야 되니? 차변에 가야 된다. 이 자리 가야 된다. 금액은 누금액, 지금액 20만원. 계정은 대변에 있는 계정, 상대 계정이 무슨 계정입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이었잖아요.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다. 됐죠? 이렇게 이건 뭐 어려운 건 없다. 그럼 자 비용이 기준 비용은 끝났고, 감가상각비 계정에는 이거는 12월 31일 날 오늘 결산을 하다 해서 제일 밑에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니까 450만 원이 나왔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신에 뭐를 바로 건물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전부 다 이 간접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이제 이 전개하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야. 이 감가상각비 차변에 있었잖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느 변에 있노? 차변에 있네. 날짜 차변에 12월 31일이고 그러면 얼마가 드노? 450이더라. 상대편 개정하면 뭐 드노? 감가상각 누계액이더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만 되면은 전개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변은 자기 변, 금액도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 계정. 이래버리면 전기는 포스트는 전부 다 됩니다. 붕괴된 상태에서 총계정 원장의 각 계좌에 옮겨 적는 게 전기잖아요. 전개하는 건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 또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은 역시 오늘 결산을 하다 해서 두 번째 삼성전자 주식이 원래 살 때는 150만 원씩 주고 샀던 게 130만 원으로 됐어. 한 주당 20만 원씩 평가 손실이 생겼어. 그럼 이것도 붕괴가 차변의 평가 손실 4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정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변의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 비용의 발생, 대변의 단기 매매 정권, 유가 정권이 대변하면 자산이 감소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차변에 있으니까 이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가져온다. 금액은 지금액 4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계정은 상대편 계정이 뭐가 있었노?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거 이거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붕괴 해놓은 걸 보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네요. 이런 권료자 갑에게 일당을 지급은 안 했네. 발생은 됐다. 이번 제2기에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만 안 했을 뿐이니까 발생됐으면 2기의 비용이 이어야 된다. 비용을 안 내면 왜 되는? 비용 과소계상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분식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붕괴가 어떻게 됐어요? 차변에 뭐 됐어요? 여기에 작급, 비용의 발생 40만 원. 대변에는 뭐 미지급 비용으로 하자 그랬죠? 미지급 비용 40만 원. 차변에 작급이 있잖아. 차변에 작급. 12월 30일 차변에 온다. 금액은 지금액 40만 원 온다. 상대편 계정 감액이 뭐 있었더노? 대변에 뭐 있었어요? 7페이지에 보면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있었잖아요. 그럼 미지급 비용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 비용 계정은 정기가 거의 다 됐어요. 수익 계정에 가서는 4월 14일 날 CPA 알선해주고 대금 2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으로 고치를 했죠. 대금 2천만 원치 2천만 원 벌은 거예요. 2천만 원 벌은 거죠. 그러면 현금 차변에 2천만 원, 대변에 서비스 수익 2천만 원. 그럼 서비스 수익이 어디에 있었노? 대변에 있단 말이야. 대변에 있으니 대변 지자리 가고 상대편 계정 가면 현금 받아서 현금 오고 금액은 자기 금액 2천만 원 더 가고. 그렇죠? 또 언제 알선을 했느냐면은 5월 15일 날 타시설에 감사 알선해주고 외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서비스 수익이 됐거든. 서비스 수익 대변에 있잖아. 대변에 오고 상대편 계정 가면
외상매출금 오고 외상매출금을 줄였습니다. 금액은 자기 금액입니다. 이쪽 보지 마세요. 자기 금액, 서비스 수익 금액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수익 계정 과목의 전개가 다 되는 겁니다. 하나 있네요. 또 이 회사에서는 또 이자 수익이 하나 있었지 아마. 있었네요. 7월 31일 날 타 시설에 대여해주고 그중 일부인 이자 2만 원을 함께 회수했다. 7월 30일까지 다 기간이 경과되었으니까 미수익 계산해버리자. 그렇잖아요. 7월 3일 제자가 왜 4만 원이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분결을 보세요. 차변에는 현금 102만 원, 현금 102만 원, 미수수익 2만 원, 현금 102만 원은 2만 원은 이자분이고 100만 원은 대금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대변에 당기 대금 100만 원, 이자 수익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이자 수익은 4만 원 제자리 대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온다. 금액 자기 금액 보세요. 이럴 때 자기 금액 안 하면 큰일 나죠. 자기 금액 안 하면은 102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이런데 반드시 자기 금액 4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은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편 계정에 미수 수익 2만 원하고 현금 2만 원하고 이래 합쳐가 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둘 이상 있으니 제자 이렇게 제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4만 원을 맞추려고 하면 미수 수익 2만 원하고 현금으로 받아들란 2만 원하고 합쳐야 4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다. 그 다음 10월 30일 날 보통예금의 31일이 아니네요. 30일이다, 그죠? 30일. 10월 30일, 보통예금 이자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 10만 원을 원본에 전입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전가, 대변에는 이자 수익. 역시 또 이 이자 수익이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 있으니 변은 대변. 금액은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편 계정이 차변에 뭐 있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있었잖아요. 보통예금이 있었으니까 보통예금 가져오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결산 정리사항에서 또 마지막에 타 시설 대여금 이자 미수액이 8,000원으로 고쳤잖아요. 그럼 그 8,000원도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요렇게 분개가 된 거거든요. 차변의 미수 수익 이거는 채권입니다. 미수금하고 같은 거죠. 차변의 미수 수익 8,000원 채권의 발생, 대변의 이자 수익 8,000원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자 수익, 이자 수익이 대변에 다 들어갔어요. 전부 합치니까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이 결산, 이걸 이제 결산할 때가 집합손익 계정에 대체할 때는 여기에 14만 8천 원 기억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자 수익 14만 8천 원, 집합손익 14만 8천 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럼 요때의 집합손익은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익. 수익의 발생, 요거는 수익이 차변이니까 수익의 소멸. 요거 죽이는 대신에 요거 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본전이죠. 그럼 서비스 수익도 마찬가지. 요거 수익이니까 요때는 이익이야. 이익이니까 수익의 소멸, 요거는 수익의 발생. 이 비용은 전부 다 어떻게 또? 비용은 하면 아까 설명했잖아. 그죠? 급여가 보험료 비용, 급여 비용, 소모품 비용, 강사상각비, 단기 매매점검, 평가 손실, 작급,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집합손익계정에 차변이 모이기 위해서 집합손익계정이 차변을 오고, 그 다음 또 이 비용, 각각의 비용계정이 대변에 와야 마감이 됩니다. 대변에 와야. 그 대변에 오니까 보험료가 어딨노? 대변에 있네. 날짜는 일률적으로 30일이었고, 금액, 지금액, 이 계정 과목은 뭐고, 상대편 계정 과목, 집합손익, 이렇게 전개하는 거잖아요. 전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비용 수익 계정은 12월 31일 잔액을, 비용 잔액, 수익 잔액을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해서 마감한다.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 분개를 한다. 이게 뭐냐, 마감하기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비용 계정이 싹 다 마감이 돼요. 보험료, 급여, 집합손익. 급여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집합손익, 급여 대변의 집합손익. 그죠? 비용은 전부 대변의 집합, 소모품비 대변의 집합손익. 그 다음 또 감가상각비 대변의 집합손익. 450만 원. 단기 매매정권 평가손실 대변의 집합손익. 작급 대변의 집합손익 40만 원. 그 다음 서비스 수익 계정 과목은 왜 차변의 집합손익이 오는 거예요. 차변의. 그 다음 또 이자 수익도 차변의 집합손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 수익 계정은 전부 마감이 다 됐어. 그러면 이 집합손익 계정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 집합손익 계정 이걸 쫙 다가오게 되죠.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차변 전부 이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요 상대편 계정 과목 상대편 이거 다 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뭐로 모이노? 보험료, 급여,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단기 매매정권 평가손실, 작급 이런 모입니다. 그럼 대변에는 이 대변에 있잖아. 대변에는 뭐 상대편 서비스 수익, 이자 수익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집합손익 계정이다. 이렇게 집합손익 계정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는 보험료, 급여,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단기 매매정권 평가손실, 작급, 요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12월 31일에 나오는 요 자본금은 좀 더 있어야 돼요. 대변의 서비스 수익, 이자 수익, 이래가 대변이 차변보다 큽니다. 즉, 이쪽이 크다는 말은 비용보다 수익이 크니까 단기 순이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2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고쳐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20만 원이 나와버리면은 확 줄여버리면은 결국 이 적자가 나와버려요. 여기 서비스 수익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3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320만 원이고 차변은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금액을 수정하라 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나오는 수익이 차변에 나오는 비용보다 커. 그 차이가 23148에서 2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450만 원 플러스 4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요걸 빼면은 차이가 1,544만 8천 원 나오는 거예요. 요 1,544만 8천 원 여기 바로 뭐고?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인데 집합 손익 계정에 넣을 때는 계정을 넣어야 되지 용어를 다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요 계정 속에는 항상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들어갈까 이제 자본금 계정이 들어간다. 자본금 계정이 들어가자면 요거는 사실은 뭐냐? 단기 순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건 계정 과목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이제 계정에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데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에는 순이익이나 순손실의 경우에는 보세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자본금 계정이라는 이런 말이 안 들어가고 단기 순이익 1,544만 8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다릅니다. 집합 손익 계정은 계정 과목이 들어가야 되고 손익계산서는 이래 말이 들어가도 된다. 단기 순이익이라는 이런 설명을 해도 된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자, 서비스 수익이 2,300만 원, 이자 수익이 14만 8천 원 해서 총 수익은 2,314만 8천 원이에요. 차변에 비용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보험료, 급여,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단기 매매정권 평가손실, 그다음 작급 이렇게 비용을 전부 합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비용이 토탈을 안 해놨 어디
어디 적어놓은 게 어디 지금 안 보이네요. 요 전체를 플러스 해보면 되겠죠. 220, 240, 670, 그 다음 710, 750 나오는 모양이네요. 요걸 빼면은 23148에서 요 전체 대한 걸 빼면은 차이가 1544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단기순이익입니다. 즉, 요 두 개 합친 게 여기 수익 두 개 보이니까 총수익이잖아요. 총수익에다가 이 총비용을 빼니까 수익이 크니까 단기순이익이 나왔다.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단기순이익으로 표시하고 집합손익계정에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 자본금으로 표시한다. 왜냐하면 이 단기순이익이 나중에 넘어가서 뭐가 됩니까? 자본으로 개인기업은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이익은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그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죠.